안녕하세요. 트렌드코리아 TV 구독자 여러분, 최신 소비 트렌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전미영, 한다혜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주류업계 변화인데요. 요즘 주류업계가 많이 변하고 있나요? 네, 요즘 주류업계가 상당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회식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회식 문화가 참 많이 바뀌었죠. 각자 좋아하는 하이볼이라든지 뭐 칵테일 이런 것들을 즐겁게 마시고 또 9시가 되기 전에 무조건 헤어지는 이런 문화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실제로 점심 회식도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좀 즐기는 문화로 음주 문화 자체가 바뀌면서 주류업계도 크게 변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주류업계는 타격일 것 같은데요. 네. 이 소비 금액이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네, 실제로 이 주류 소비액 그 데이터를 살펴보면 오히려 이 주류 소비액은 늘어났다라는 어머나, 부분이 완전 반전이네요. 네, 실제로 이 데이터를 살펴보면요. 2022년 주류 출고 금액 자체가 12.9% 증가한 9조 9,700억 원대입니다. 사실상 이제 10조에 육박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직전 최대치인 2015년보다도 훨씬 더 넘어선 그런 규모라고 보여집니다. 회식 문화는 줄었는데 왜 주류 소비는 증가했나요? 네, 요걸 이제 소비자 측면에서 좀 살펴보면 회식이나 술자리는 싫은데 술이 싫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게 중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집에서 혼자 가볍게 마시는 이런 홈술 트렌드가 늘어나면서 요 주류가 같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또 옛날에는 맥주랑 소주 이런 것들이 또 많이 팔렸다면 요즘은 와인, 데킬라, 다양한 좀 비싼 주류가 많이 사랑을 받으면서 주류 소비 자체는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구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최근 주류 시장의 변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무알콜의 인기입니다. 맞습니다. 과거에 이제 저도수 인기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무알콜 인기로 아예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무알콜 맥주 생각해보시면 임산부용술 이렇게만 불려졌었는데 최근에는 무알콜이 맥주뿐만 아니라 뭐 와인, 하이볼, 칵테일 이렇게 다양하게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인기인지 잘 실감이 안 나실 겁니다. 지난해 한 주류회사에서 수도권 거주하시는 우리 소비자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최근 한 달간 구매한 주종을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이 무알콜 응답률이 21%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칵테일과 양주, 과일 소주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정말 무알콜을 많이 소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무알콜은 뭔가 술을 즐기고는 싶은데 그 다음날 일정에 지장이 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무설탕도 이 주류업계의 중요한 키워드죠. 네, 맞습니다. 이 제로 소주가 열풍을 불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 소주 한 잔 칼로리가 엄청 높아요. 네, 그 50kcal 이 살찌는 것을 우려해서 일반 소주 말고 제로 소주를 드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왕 마시는 거 좀 제로로 찾는다라는 분위기가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15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과일맛 소주가 한창 또 붐을 일으켰죠. 기억납니다. 네, 그때 그 과일맛 소주가 다시 제로 버전으로 리출시되면서 사람들이 달달한데 제로네 이러면서 이제 또 무설탕을 적극적으로 찾아주고 계십니다. 주류업계인데 무알콜이 인기다. 참 이게 역설적인데도 재미있는 변화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현상들 한국에서만 나타나고 있나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무알콜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2023년 맥주 판매 성장률이 1%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알콜 맥주는 35%나 성장을 하고 이런 미국에서도 무알콜 맥주가 가장 또 많이 팔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맥주의 나라라고 불려지는 독일에서도 일반 맥주 소비는 주는데 무알콜 소비 맥주는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도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소버 큐리어스라는 이런 신조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술을 멀리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신조어가 나타날 정도로 무알콜이 대세가 되면서 시장에서 재미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오사카에 이자카야가 굉장히 많은 곳에서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요즘 인기를 끌고 있어요. 네. 그래서 1차는 술을 마시고 2차는 아이스크림 가게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9시 아이스크림 가게라고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일본 MZ세대에게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주류 시장의 변화 두 번째로 잔술의 확산을 꼽아주셨는데요. 네. 한 잔씩 마시는 술이 잔술이죠. 네, 맞습니다. 최근 SNS에서 가장 핫한 음주 문화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잔술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 1960년대, 70년대 이 잔술이 유행을 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칵테일이나 와인은 이제 잔술을 마셨던 것 같은데 사실 네. 소주, 잔술 이런 거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네. 이게 사실 그동안 제도 때문이었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제도가 변화하면서 이제 소주와 맥주도 잔술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허용의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이 술을 임의로 가공하고 조작하는 것에 좀 불법적인 이슈가 있었는데 이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최근에 5월부터 다시 이제 법적으로 소주나 맥주도 잔술 판매가 허용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술만 판매하는 술집들이 또 다시 만들어지고 있고 또 잔술을 먹을 수 있는 바 존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응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해외여행 갔을 때 이렇게 바에 서가지고 네. 한 잔씩 빠르게 먹고 가잖아요. 네. 그런 모습들 아마 앞으로 한국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으네요. 네, 맞습니다. 네, 추가로 주류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이 음주 문화는 없어지고 있는데 역설적이게도 숙취해소제는 늘어나고 있다라는 네. 부분도 재밌습니다. 숙취해소 누가 가장 많이 드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연령대로 살펴보면. 부장님? 그렇죠. 네. 왠지 좀 많이 드시는 분들이 왠지 좀 많이 드실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네. 실제로 50대 응답자는 거의 복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내가 취하려고 마셨는데 이걸 왜 마시나? 네네. 왜 취하려고 마셨는데 굳이 다시 깨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네. 것 같아요. 반면에 20대 응답자는 주로 복용하는 편이라고 응답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연령대별로 숙취해소제를 원하시는 그 형태가 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0, 50대는 우리가 가장 익숙한 음료형을 많이 드시고요. 요즘 2030 세대는 스틱 젤리형 그리고 환형을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숙취해소제를 원하는 것을 살펴보면 주로 선물을 많이 한대요. 네. 네, 술자리에서 이제 선물을 센스 하고 있게. 네, 센스 있게 보이는 그런 네. 선물로 많이 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의 일정에 지장이 있지 않게 관리하면서 마시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숙취해소제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연령대별로 차이가 나네요. 부장님은 내가 술 취하려고 하는데 술 취해야지. 젊은 분들은 나는 술을 마셔서 취하고 싶지만 또 취하고 싶진 않아. 그렇죠. 약간 Z세대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자, 앞으로의 주류 트렌드는 어떻게 될까요? 네, 1998년에 참이슬 후레쉬가 23도였습니다. 어머나. 굉장히 높았어요. 프레시. 네. 프레시가. 그런데 26년 만에 16도까지 낮아졌습니다. 요즘 그렇죠. 7도나 낮아졌는데요. 이처럼 저도수의 열풍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무알콜 맥주 시장도 꾸준히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요즘 빨라진 귀가 문화로 인해서 우리 소비시장 전반에 좀 다양한 변화가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면 홈쇼핑 황금 시간대는 더 앞당겨서 또 바뀌고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우리 소비시장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업들도 이제 주류 업계에서도 이 음주 문화의 변화와 세분화되는 주류 소비의 취향을 좀 모니터링 하시면서 다양한 상품들을 개발하시고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여집니다. 네, 또 술은 같이 먹는 음식들이 꼭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은 단지 이제 주류 업계뿐만 아니라 네, 식품 산업 그리고 식품 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얘기 해주신 우리 한다혜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